자, 플러스 매드 실전 모의고사 22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평이했고요. 원래 풀던 방식대로 그대로 풀고요. 그냥 문제에 집중해서 이번에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자고요. 가겠습니다. 어휘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personage인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저명인사, 좀 헷갈릴 때 이렇게 하면 저명인사 나오죠. 유명한 인사, 저명인사라고 해석하면 끝. 그 다음 두 번째 되겠습니다. enough 대신데 잠깐만 친구들, enough가 무슨 뜻이야? 충분히 충분한이지. 그러니까 enough는 얘는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는 친구인데 보통은 뒤에 투부정사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대절이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주어가 동사 할 만큼, 이게 중요해. 주어가 동사 할 만큼 충분한 혹은 충분히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다. 알겠습니까? 좋고요. 세 번째, unheard of인데 잠깐만요. 요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까지를 하나의 형용사로 보이는 게 포인트다. 알겠습니까? 뭐라고? unheard of까지 보이는 게, 여기까지 보는 게 형용사이다. 됐습니까? 근데 봐봐. unheard니까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어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이런 뜻이어서 뭔가가 좀 들었을 때 특이한, 유별난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끝이다. 유별난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unprecedented, 잘 나오는 표현이고요. 과거에 있었던 적이 없는 이런 말이야.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이렇게 해석하면 끝. 유례 없는. 무지하게 잘 나오는 형용사다. 알겠지? 다섯 번째, fragility인데 요거는 연약함, 어떤 좀 무른 상태 혹은 연약함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다. 어휘가 아주 잘 나오는 것들만 골라놓은 거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됐습니까?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장 해석 하나 해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Let's go. 일단은 중간에 컴마 찍고서 연결사가 있으면 얘가 맨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컴마가 이렇게 on the other hand가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요 문장 자체와 앞에 있는 문장의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즉 앞문장과 이 문장이 on the other hand로 엮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을 처음에 해주시고, 반면에 in 스칸디나비아에서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얘가 당연히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스칸디나비아를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The king, 왕과 그 다음에 다른 ruling이니까 좀 지배적인 지배 저명 인사들이 뭐 하는 곳이냐면 were secure, 안전한 곳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배웠던 enough 대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안전한 곳인데 뭐 할 만큼 충분히 안전한 곳이냐면 조금 어렵다. 여기 가보세요. It wasn't unheard of for them to be seen이야. 어떻게 보실래 친구들?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가 지금 뭐라고? 얘가 형용사야. 그러면 따지고 보니까 it was 형용사 for 명사 투동사 아니겠습니까?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뭐 is 쓰고 형용사 쓰고 for 명사 투동사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야? 가주어 진주어에 지금 뭐가 붙은 거야? 의미상의 주어가 붙은 케이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not이니까 특별한 거야, 특별하지 않은 거야? 특별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의미상의 주어니까 묶어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됐어. 그리고 뒤에 있는 뭐가 to be seen이 진짜 주어가 되겠다. to be seen이니까 보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지. 어디에서? streetcars, 거리에 있는 자동차들에서 보여지는 것이 특별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안전한 스칸디나비아에서 이 말이야. 아이고 되십니까 여러분들? 길어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외열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일단 끝까지 하고 써보겠습니다. Government, 정부의 건축은 had reached, 도달했는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unprecedented, 유례 없던, 과거에는 없었던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뭐의 단계냐면 분명한 연약함의 단계에 도착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반면에 스칸디나비아에서는요, 어떤 곳이냐면 왕과 다른 지배 인사들이 안전한 곳이야. 뭐 할 만큼 충분히? 그것이 특별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뭐가? 그들이, 즉 왕과 이 저명인사들이 보여지는 것이 특별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안전한 곳이다.
어디에서 길거리에 있는 자동차들에서 그런 스칸디나비아에서는요. 건축, 정부의 건축이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유례 없던 단계에 어떤 단계냐면 분명한 연약함을 가진 단계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 알겠습니까? unheard of를 하나의 형용사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와 기타의 단어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enough 뒤에 대절 나왔을 때 처리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enough 다음에는 to 동사를 쓰거나 대절을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다. 원래는 to 부정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처럼 대절이 있더라도 뭐뭐 할 만큼의 느낌을 살려주면서 해석을 이어가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지우고 바로 문제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대한 시그널은 주지 않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밑줄친 부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문제가 쉽기는 쉬워, 친구들. 가볼게요. 왜냐면 일단은 이 밑줄 문장이 그렇게 추상적이지가 않거든. 가볼게. After much thought,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I finally came to the conclusion, 어떤 결론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냐면 정부의 건축이, 봐봐. is 아니겠습니까? is 똑같은 거네. 뭐냐면 미러, 거울이다. 뭐의 거울이냐면 정부 그 스스로 그 자체의 거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부의 건축이겠죠. 건축이라는 게 사실상 정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러면 건축이 의미하는 바를 보시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찾을 것이 명확하다. 사실상 이해가 안 되면 빈칸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만큼 좀 구체적인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줄부터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When I was a student of architecture, 내가 건축학도였을 때 유럽에서 언제쯤이냐면 30대 중반쯤이에요. 됐습니까? I was struck. 잘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스트라이크가 뭔가를 빵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뭔가 빵 쳐진 거지. 뭔가 딱 인상을 받거나 감명을 받았을 때 이런 표현을 쓰지요. 뭐에 의해서? 어떤 관찰에 의해서 감명받았습니다. 어떤 관찰이냐면 정부 빌딩의 뭐가 appearance가 뭐겠어? 모습, 외관 아니겠습니까? 외관이 다양한 나라에서 꽤나 다르다라는 것에 의해서 뭔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가니까 이런 느낌, 독일 가니까 이런 느낌, 지역마다 다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되겠죠. Those built, 지어진 건데, 지어진 건물들인데 이탈리아에서 지어진 건물 되겠습니다. 언제 동안에? 초기에 comparatively,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조용한 시기에, 이게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던 시기인데 그때 지어졌던 빌딩들은요 상대적으로 가볍고 오픈, 열려 있습니다. 오호, 그렇군. 그런데 as the situation in Europe worsened,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이탈리아의 포지션 또한 약화되었죠. 역시나 그러니까 새로운 빌딩들인데 이것들은 얻었습니다. 좀 두꺼운 벽을, heavier details, 좀 무거운 어떤 세부 사항들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 더 massive, 육중한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평온한 시기의 건물은 어떻고 조금 가볍고 오픈되어 있고 약간 좀 다른 시기가 되니까, 악화가 되니까 벽이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까 봐 similarly를 줬을 때 그러니까 이 느낌을 보셔야 돼. 내가 앞에를 이해했으면 여기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읽으실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랑 똑같은 예시를 또 드는 것이구나의 느낌을 받으면 된다고요. 그게 연결사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분께서 30대 중반에 건축을 공부하고 계실 때 뭔가를 느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좋을 때는, 평온할 때는 건물이 라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악화되니까 조금 두꺼워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히틀러가 독일에서 파워를 잡았을 때, 그리고 나중에 fought against, 뭐랑 싸우는 거냐면 연합된 어떤 권력과 싸울, 그때 뭐 하기 위해서, 그의 만연한 지배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건물들, 정부 건물들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극도로 매시브한,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맥락이 돼서 싸울 때는 조금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현대 건축들인데 이것이 매우 가벼워요. 어디에서? 건축에서, 그리고 외관에서 가벼운 이런 현대 건축물들은 당시에 금지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지금 히틀러가 뭔가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찰나이니까요. 가볍게 짓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다른 지명이 등장하는 거를 보니까 이번에는 앞에서는 좀 빡빡한 상황에서는 좀 매시브한 느낌을 주고요. 반대로는 가벼워지는 예시 아니겠습니까? 크게 주제랑은 벗어나지 않는 그대로의 흐름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언제냐면 왕과 다른 지배 인사들이 안전했던 곳이야. 충분히 뭐 할 만큼, 그것이 유별나지 않을 만큼, 그들이 왕과 그 저명 인사들이 보여질 만큼 충분히요. 어디에서? 스트리카에서, 그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정부의 건축물이라는 게 도달했습니다. 유래없던 그 fragility 뭐가 되겠습니까? 연약함이야. 왜? 지금 저명인사 왕이 막 돌아다녀. 길거리에. 어떤 곳이야? 평온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약함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라이트하고 오픈과 똑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많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 아, 건축이라는 것이 건축의 가볍고 무거운 것이 거울이 될 수 있겠다. 정부 그 자체에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야? 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건물이 조금 얇아지냐 두꺼워지냐를 볼 수가 있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정답 고르시면 끝. 가겠습니다. 위대한 빌딩, 엄청 좋은 빌딩은 come from powerful government. 잠깐만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벽이 두꺼워지고 그런 것들이 위대한 빌딩입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벽이 두꺼워지고 그런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거야? 모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great building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맞니 친구들? 그래요. 지역의 정부들은 뭐 해야 됩니까? 빌딩의 regulation, 뭐 규정 같은 것들을 통제합니까? 말도 안 되고요. 아키텍처 건축이라는 게 항상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의 빌딩은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냐면 그 정치가 literally 말 그대로 take shape 모양을 갖춰가는 즉 이게 발현하는 그런 곳이다. 정치 아니고요. 정부의 stability 뭐니까 안정성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어디에서? 빌딩의 무게에서.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는 어떻고 좀 매시브하고 두껍게 짓는 것이고 평온한 시기에는 가볍게 라이트하고 오픈하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5번 찍어주면 끝.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볍다잉. 두 번째 문제 31번인가요? 가보겠습니다. 어휘부터 정리할게요. 보시면 잘 나오는 표현 별표. 별표 치시고 잠깐만 친구들 우리가 정리를 좀 할게요. considering이야. 이렇게 쓰면 명사를 쓸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주어 동사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알겠어? considering 명사, considering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를 쓰는 케이스에서 앞에는 that을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considering 명사 아니면 considering t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 다음에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given인데 얘는 명사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를 쓰고 싶으면 이때는 반드시 that을 쓴 상태에서 주어 동사를 씁니다. 그게 조금 차이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해석하실 때는 명사를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말이야. 고려해 볼 때 두 개의 뜻은 똑같습니다. considering 명사, given 명사, 명사를 고려해 볼 때 given 대주어 동사, considering 주어 동사 혹은 대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말을 그대로 끝!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요. 두 번째. get into trouble. 느낌 뭐죠? 그러니까 문제로 빠져들어가는 거니까 곤경에 처하다. 이 정도로 되겠죠. 끝.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no matter how 주어 동사. 잠깐만 친구들 이것도요. 아하. 봐봐. 우리가 however를 쓸 때 이게 접속 부사의 그러나가 아니라 뒤에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는 패턴, 컴마 없이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는 패턴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거의 압도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쓴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쓰는 패턴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이 아무리 주어가 뭐뭐일지라도 요 해석으로 통일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가끔씩 어떨 수가 있냐면 요거 지울게 그냥 필기가 불편하니까 어떨 수가 있냐면 however를 쓰고서 바로 뭐가 나온다? 바로 지금처럼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아무리가 아니라 어떻게로 바뀝니다. 아이고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던지 간에 이렇게 쓰인다는 거 좀 체크하시고 잠깐만 안 끝났어 아직. 요 친구들은 전부 다 무슨 절이냐면 주절을 수식하는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꾸며주는 부사절 되겠고요. 되니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owever를 3단 분리시켜가지고 지금처럼 no matter how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좀 체크하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however 주어 동사와 no matter how 주어 동사, no matter how 형부 주어 동사가 사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습니까? 필기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no matter how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던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요. understand. 그래요. 끝! 요것을 보고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것들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생각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뭐뭇을 좀 고려해 볼 때 이렇게요. 그러면 considering that 뭐를 고려해 보는 거냐면 그가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무엇을요? 그의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때요. 만약에 뭐 한다면 그가 stay true니까 무슨 말이야? 진실된 상태로 있다면 뭐에? 그의 가치관에 대해서 진실된 상태, 그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그가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What will this man take? What action will this man take? 그 남자가 take action이 행동을 취하는 거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목적어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get into trouble, 곤경에 처합니다. 뭐 할 때요?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feeling, 감정이 뭐 할 때, 충돌할 때 나의 가치관은 이건데 감정은 자꾸 이렇게 하라고 다르게 하라고 말을 할 때 뭐 합니까? 곤경에 처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뭘 하냐면 what is right, 올바른 것을 합니다. No matter how, 주어 동사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것에 대해 느끼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지에 관계없이 올바른 것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단 한 개도 없는데 은근히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왜인지 봤더니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헷갈리고 잘 모르니까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시 한번. 그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만약에 그가 그의 가치관에 대해서 진실된 상태로 있다면 그러면 이 남자는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에 빠지는데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감정이 충돌할 때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옳은 것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던지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까? 잘 하셨고요. 바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에 잠깐 이렇게 말할게요. 지문 자체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문제는 틀릴 수도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하는 수업이야. 알겠습니까? 지문은 굉장히 쉬운데 답을 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알겠지요? 자, 보시면 잠깐만. 연결선 없고 일단 중후반부에 있으니까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팅을 위한 과정이 되겠지요.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미상의 주어랑 투부정사 당신의 가치들이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빈칸할 필요가 있대. 끝났어요. 그러면 타겟팅을 하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너의 가치들이 뭐 해야 하냐. 이게 요거 타겟팅한 거 아니겠습니까? 끝이야.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당신의 가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첫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결사가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바뀌지는 않겠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values, 가치를 두는 건데 integrity, 진실성의 가치를 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목격한 거야. 방금 그의 보스가 돈을 훔치는 것을 그 회사에서요. 됐습니까? 뭐를 고려해 볼 때, 그가 그의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가 그의 가치, 그러니까 이게 인테그리티 아니겠습니까? 요거에 따라서 진실된 상태로, 즉 보스가 훔쳤다는 것을 말한다면 잘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 곤경에 처하는데 뭐 할 때 가치, 진실을 말해야 돼. Their feeling, 말하면 나 잘리는데 이런 감정이 충돌할 때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올바른 것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지에 상관없이 올바른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가기를, 즉 감정에 의해서 내 행동이 이끌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데?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처음에 바로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 기대. 그들의 감정이 그 다음에 그 올바른 행동을 따라오기를 기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좋은 건강이라는 것이 당신의 가치 중에 하나라면 당신이 운동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거겠죠. 됐습니까?
일단은 글을 그냥 분석하지 않고 갈게요. 그 다음에 풀 때의 느낌대로 당신이 리프레인 하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을 뭐를요? 빅 패스 업 초콜릿 케이크, 커다란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거 안 하겠습니까? 비록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다라고 할지라도요.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치는 빈칸해야 됩니다. 잘 봐봐 친구들. 우리는 지문을 뭐 했어? 잘 이해했어요. 다 이해돼요. 밑에 읽어볼까? 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썼대. 여기에서 나이스 가이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끝내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들은 다른 그 레이스를 달리는 중이야. 당신의 가치에 맞게 사는 것이 다른 레이스를 가는 것이야. 됐습니까? 이해가 다 돼요. 자, 여기서 실상이 뭐냐면 바로 보기를 봅니다. 봐봐. 1번. 가치들이 이렇게 이제 실행돼야 되는데 윤리적인 방식으로 X야 세모야. 이거 세모거든. 느낌이. 그렇잖아. 뭔가 윤리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남들에 의해서 공유됩니까? 말도 안 되죠. 당신의 행동을 통제한다? 통제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행동을 갖다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연장되는데 당신의 경력은 필요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당신의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보다. 얘도 다른 사람보다 높으니까 잘 행동하는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을 찍는 친구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냥 뇌피셜로 쓰니까. 중요한 건 친구들 지문에 있는 말로 갖다가 써야 정답이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1번은 되게 매력적이기는 해. 근데 얘가 어디 있어? 찾아볼까? 근거. 그러니까 빈칸에 단서를 어디에서? 지문 내에서 찾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지금 확인시켜 드릴게요. 가볼게요.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봐봐. 대놓고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뭐 합니까? 올바른 것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것을 한다. 그들이 무엇을 느끼든지 간에 올바른 것을 한다. 그들은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행동을 이끌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행동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서 답을 쓸 때 뭐라고 쓰시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구나. 올바른 행동을. 그 다음에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뭐 하지 않는다? 실현시키지 않는구나.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보시면 몇 번이야? 3번이죠. 쌤, 보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윤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예시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다음 예시 뭘까 친구들? 앞에 뭐였습니까? 초콜릿 케이크 먹는 게 이게 윤리적인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위에 있던 운동하는 게 윤리적인 겁니까?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제를 좀 포괄하면서 요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문에서 일치하는 정답을 고르셔야지 예시 중에 하나에서 들어가 버리면 문제를 푸실 수가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문은 쉽지만 여러분들이 틀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그 느낌대로 쓰기 때문이라고. 철저하게 빈칸이랑 어떤 거는 밑줄음이는요, 단서를 잡아가지고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데서 지문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시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지문이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지는 않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정답은 3번이고요. 5번 다시 보니까 남들의 가치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거니까 그대로 3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잠깐만 한 템포만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정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midway through A야. 봐봐. A를 통해 가는 건데 여기 midway는 중간에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중에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이 말이지. 조금 더 의역을 하면 A 하는 중에 이란 말이야. A 하는 중에. 됐습니까? 두 번째. instruct는 지시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A가 뭐뭐 하게끔 지시하다, 가르치다가 돼 있고요. 그래서 A가 뭐뭐 하게끔 뭐뭐 하도록 지시하다. 이런 표현들이 겁나 많단 말이야. 봐봐. 뭐가 있냐면 force, 강요하는 거.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 다음에 get도 똑같은 뜻이야. 뭐뭐 하게 하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encourage 같은 게 좀 많이 보던 거죠. encourage, 격려하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간 뒤에 있는 명사가 그 뒤에 있는 투동사의 행동을 하게끔 강요하거나 격려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instruct도 마찬가지야. 지시하다의 느낌이 있긴 있지만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이야. 동사, 타동사를 쓰고서 뭐 나와야 돼? 목적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 있는 대절이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 바로 대절이 오지 않고 중간에 얘가 낄 때 어떤 참사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대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사구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동사를 본 순간 조금 차분하게 뭐가 없지만 목적어가 바로 안 보이지만 묶어주고요. 전치사는 묶는 거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요 대시 얘랑 걸리는 대시구나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타동사인데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의심을 좀 하시라고. 알겠습니까? 얘가 수식어이고 이 뒤에 진짜 목적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대시 요 동사에 걸리는 대시지 요 명사에 걸리는 대시 아니구나를 인식하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사한다. 전면구를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절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동사한다 이것을 이거 얘는 묶어주는 컨셉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자, 요걸 토대로 해서 문장 하나 보고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봐봐. Then 그런 다음에 midway through practice야. 연습하는 도중에 연습으로 가는 도중이니까 연습하는 도중에 그래 지시합니다. 그들이 뭐 하게끔 뭐 하도록 가도록 지시합니다. beam이라고 하면 체조의 그 평균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는 봉이 되겠죠. 평균대와 바에 가도록 지시합니다. The transition이 이동, 변화니까 그 이동은 not only 버덜쏘니까요. 파괴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연습 활동의 flow를, 흐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conveys, 전달합니다. 타동사 뒤에 뭐가 있으면 전면구 있으면 쓱 묶으라고요. 그 운동선수들한테 뭐 합니까? 전달합니다. 요 대시 앞에 있는 선수들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요 뒤에 요 동사에 대한 대절이라고요. 뭐를 전달하는 것이냐면 선수들에게 코치가 확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을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내가 쓱 해석해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요. 뭐 대충 그래 뭐 가는 도중에 이런 느낌 간다고요. 정확하게 미드웨이 도중인데 이걸로 가는 도중에 즉 이거 하는 동안에 그는 A2 부정사 얘가 빔과 바에 가도록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변화가 나돈니와 버덜서 많이 했으니까 연습 활동의 그 흐름을 파괴하고요. 또한 전달하는데 뭐를? 운동선수들에게가 먼저고 이것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어. 코치가 잘 모른다는 것을 무엇을 해야 할지를 했습니까? 39번 가겠습니다. 요것도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잘 틀릴 것만 같은 문제란 말이야. 잠깐만 요거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일단은 문장 삽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지문 속 단절이요. 그러니까 끊기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안 보이면 두 번째는 제시문과 제시문과 지문 사이에는 소재를 연결시키는 소재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제시문을 갖다가 남아있는 보기, 지문 속에 다 헷갈리지는 않을 거니까 한 두세 개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문 속 보기에 넣어서 대입해 보시는 거야. 대입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단절을 보는 걸로 그 다음에 제시문과 지문의 소재를 비교할 거고요.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반대로 제시문에서 지문으로 끌고 올 거라고 했습니까? 가볼게요. 만약에 그것이 필수적이게 된다면 뭐 하는 것이요? reversal 반대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그것은 프루던트 밑에 있습니다. 현명합니다. 뭐 하는 것이 또 나왔지? explain 설명한다. 누구에게? 당신의 애슬리트 선수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왜 이 스위치 변화하는 것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좋다, 현명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어요. 일단은 대명사 연결사 없고요. 일단 지문 가서 단절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플립플롭스 밑에 있어요. 뭡니까? 돌변이야. 돌변은 발생합니다. 뭐 할 때? 코치가 변화를 만들 때 하나의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그런 다음에 스위치 스펙 다시 돌아와. 어디로요? 첫 번째 활동으로요. 마치 그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됐습니까? 변동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것은 코치가 마음을 바꿀 때 이것저것 할 때 발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변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게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보시라고요. 예를 들자면 돌변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이 체조 코치가 말해요. 선수들한테 화요일이 이 평균 때랑 빠를 하는 날이야. 근데 애슬리트가 도착해요. 화요일 날 준비가 된 상태로 연습하도록이요. 빔이나 발을. 근데 코치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들은 일할 거야. 이 연습할 거야. 무엇을? 플로어가 체조니까 뭐 마루 운동 그런 거겠죠. 그런 거다. 볼트 밑에 있습니다.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도마. 갑자기 다른 걸 안 돼. 뭐에서? 빔바에서 플로어 볼트로요. 예시 맞지 않습니까? 괜찮죠? 그런 다음에 연습을 하는 도중에, 그치? 연습을 플로어나 볼트를 하는 도중에 그는 지시합니다. 그들한테 다시 빔이나 바에 가라고요. 그 이동,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동이라는 게 다시 한번 연습하는 도중에 빔이나 바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지 않죠? 이러한 변화는, 이동은 연습 활동의 흐름을 망칠 뿐만 아니라 애슬리트한테 우리 코치 뭐야 잘 모르는 것 같대 이런 인식을 준다고요. 됐습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avoid flip-flops, 그러니까 변동을, 그러니까 돌변을 피하는 것이 좋대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요? 계속 가겠습니다. 이 체조 코치는 모을 수 있어요. 그 선수들이 간단한 미팅으로요. 말해.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어. 너한테 말했던 것을 어제 우리가 연습할 거라고요. 빔이나 발을. 근데 우리가 쓸 수 없어. 스프링 플로어를 내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플로어 루틴을 오늘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변화시킨 이유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쁘지 않거든. 야 봐봐.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절이 잘 느껴지지는 않는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머, 글이 1번부터 5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제시문으로 가셔가지고 제시문의 소재와 지문의 소재를 연결시키라고. 알겠습니까? 다시 볼게.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한다는 게 그 의견을 바꾸는 거. 빔에서 바였다가 그 다음에 마루 운동하는 거. 이렇게 바꾸는 게 필수적이라면 뭐 하는 게 좋다? 설명하는 것이 좋다. 바꿀 때 설명하는 거야. 그 얘기 어디 있습니까? 바꿀 때 설명하는 거. 여기 있죠. 코치가 모아서 잠깐 미팅하는 거야. 내가 어제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오늘 내일 그걸 쓸 수 없으니까 오늘 쓸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평가원도 푸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일단은 단절을 느낄 수가 있는지를 첫 번째 확인하고요. 그게 안 느껴지면은 소재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재를 연결시킨다라는 것은 제시문에서 하는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이 지문 속에 어디 있는지를 본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까먹었을 때쯤에 다시 한번 제시문을 읽으시면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읽힌다고. 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지문에. 그러면 얘가 들어갈 곳이 보인다고요. 그 순간부터 비슷한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뭐가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즉 명시적 단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연결시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포괄적이죠. 그 다음에 포괄적인 내용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니까 소재를 연결시킬 때는 순서가 커다란 데에서 좀 작은 데로 가는구나까지를 인식하시면 아주 잘한 거야.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39번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첫 번째, perceive A as B가 끝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야? 인식한다니까 A를. S는 동등이니까 B라고 인식하다 라고 정의하시면 끝이겠습니다. 물론 perceive에 대한 동의어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써볼까? consider, regard, 간주하다. 뭐 C나 B는 뭐 수도 없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think of까지만 적을게요. 여기까지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음에 ASB가 나오면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끝입니다. perceive는 느낌 자체가 인식하다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지워. 가보자고요. 만약에 당신이 결론을 짓는다면 that 이하라고 결론 짓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묶어야 돼? 길어. 여기까지 같은데? 묶어. 그래요. 뭐라고 결론 짓냐면 a certain set of, 잠깐만요. a set of가 일련의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특정 일련에 사물들이 속한다라고 결론을 짓는다면 한 그룹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그룹은 잠깐만요. 왜 2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belong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됐습니까? 요것은 여기 동사 이따 생각할게요. 어디에 속하냐면 다른 그룹에 속한다라고 결론을 낸다면 요거는 A 그룹, 요거는 B 그룹 이렇게요. 됐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인식할 수도 있다고요. those 그러한 것들인데 within the same group 똑같은 그룹에 있는 것을 뭐로 더욱더 비슷한 것으로 뭐보다요. 그들이 실제로 비슷한 것보다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냐면 얘가 첫 번째 목적어, 얘가 두 번째 목적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냐면 다른 그룹에 있는 것을 뭐로써 덜 비슷한 것으로 실제로 그들이 비슷한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네요. 됐습니까? 이 문장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동사에 대한 특성들, 뒤에 ASB 구조가 나오는구나의 특성들과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a set of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생략되는 포인트들 같은 걸 잘 이해하셔야지 문장이 온전히 들어오는 느낌이어서요. 그룹을 A, B로 나누면 여기 있는 것들은 뭐 A, B, C, D는 A 그룹, E, F, G, E, F, G, H는 B 그룹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것들끼리 더 비슷해 보이고요. 여기 둘 사이 관계 더 달라 보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 문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해석이 되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1, 42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버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스피디하게 가죠. 모든 물체와 사람인데 우리가 마주하는 물체와 사람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이것들은 독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그 기능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런 것들, 사람이나 물체를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이 참 독특하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기능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 뭐 할 시간이냐면 관찰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그것의 세부 사항들을요. 됐습니까? 그 환경에 있는 대신에 우리는 이용하는데 뭐를 몇 개 셀리엔트가 두드러진 아니겠습니까?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두드러진 특징을 이용한다. 괜찮지 않습니까? That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는 것이지요. 물체를 어떤 범주에 넣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건 좀 특이하긴 하지만 다 A그룹. 여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B그룹.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초를 두는데 물체에 대한 평가를 그 카테고리에 기초를 둡니다. whether 되는 뭐가 아닌가 없고요. 됐습니까? 카테고라이제이션 뭐가 범주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내비게이트하게 도와줍니다. 우리의 환경을 뭐를 가지고 빠르고 효율적으로요. 됐습니까? 주요한 방식들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가 카테고라이즈 하는 방식들 중 한 가지가 극대화시키는 거야. 뭐를? 차이점의 중요성을 그 다음에 미니마이징 최소화시키는 건데 유사성 관련성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오호라. 그 다음에 해볼까? 그런데 화살이야. 이 우리의 어떤 이성에 대한 화살이 다른 방향으로 포인트할 수도 있대요.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특정 그룹의 물체를 하나의 그룹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세트의 물체들이 다른 그룹에 속한다라고 결론을 지으면 우리가 같은 그룹에 있는 것들은 더욱더 비슷하게 다른 그룹에 있는 것들은 좀 다르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물체들을 어떤 그룹들에 묶는 것이 그러한 물체들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어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왜냐면 어떤 그룹에 묶여있으니까 다 비슷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그룹과 다른 거니까 다르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물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게 맞지요. 됐습니까? 그리고 어펙트는 사실상 반이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 범주화라는 게 자연적이고 좀 크루셜, 좀 이렇게 중요한 쇼트가 지름길이기는 하지만 얘가 플러스이긴 하지만 뒤에서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겠죠. 뭐처럼 우리의 뇌의 뭐 이렇게 트릭처럼 기술처럼요. 이것은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괜찮죠? 앞에서 좋은 말 했으니까. 그러니까 while이 문장 앞에서 얘가 올도브랑 똑같은 거니까. 됐습니까? 얘가 주어 원, 동사 원이 플러스였으면 당연히 주어 투, 동사 투는 마이너스겠죠. 됐습니까? 일지라도니까. 그러니까 쇼트컷, 좋은 점, 지름길이긴 하지만 단점 또한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죠? 초기의 실험들 중 하나인데 뭐를 조사하는 distortion, 뭔가 왜곡을 조사하는 건데요. 뭐에 의해 야기된? 범주화에 의해 야기된 왜곡을 조사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단순한 연구인데 그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이 온도를 측정하도록 요청받은 거야. 됐습니까? 이제 이 단점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됐습니까?
계속 볼게요. 보겠습니다. 연구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요청해 사람들한테 주어진 도시에서 어떤 특정 도시에서 온도에 대한 차이를 한번 측정해 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6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의 온도 그러면 underestimate 이탈 거고요. 과소평가할 거고요. 만약에 언제야? 이때는 June 15에서 July 15이야. 6월 15일, 7월 15일 사이의 온도를 비교해보라 하면 그것을 overestimate 한대요. 됐습니까? 왜 그럴까? 인공적인 그 날들의 그룹화 시키는 거 뭘로요? 달별로. 같은 달, 다른 달, 기간은 똑같고요. 이것이 왜곡합니다. 우리의 인식. 그쵸? 왜곡에 대한 예시기도 하고요. 지금 얘는 같은 달에 있으니까 과소평가하는데 똑같은 기간이지만 월이 다르니까 과대평가하지 않습니까? 왜곡 맞죠? 그래서 괜찮다. 우리는 같은 달에 있는 2days를 뭘로 봅니까? different. 잠깐만 친구들. 같은 달에 있는 거는 과소평가하는 게 뭐야? 차이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different가 아니라 same 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같은 달에 있는 것은 same. 다른 달에 있으면 같은 기간이지만 과대평가하는 거니까 이것은 오히려 different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찍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주제 볼게요. 1번. 원칙인데 일단 소재는 뭐가 되겠고요? categorization 되겠고요. 소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빠이빠이고요. 우리가 categorize 할 때요. 세부 사항을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룹화시켜서 한눈에 보는 거죠. 반대말이고요. 그 다음에 categorization의 대조와 비교? 뭐야? 대조와 비교가 있었나? 모르겠고요. categorization, 즉 더블 엣지 양날의 검이죠. 왜? 장점도 있어. 쇼트컷이니까. 근데 드로우백 단점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끝이네요. 됐습니까? 생존기술 당연히 아니고요. 됐어. 그래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무르익을 그런 타이밍이 됐고요. 재원 기간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독해 방식을 1년에 그 방식대로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푸시면 실무와 독인사가 그대로 연결되는 느낌이 드실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실력이 올라갈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빠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서 복습 열심히 해주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